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오늘은 어떤 지역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경상북도의 대표 도시 포항에 눌려서 항상 조금 외면을 받던 네. 도시 구미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미를 한번 가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경상북도에 있고요. 지금 지도상으로는 대구보다 위에 좀 더 가면 뭐 김천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미에서 조금 더 대구하고 사이에는 이제 칠곡이라고 하는 칠곡군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칠곡군에 살면서 구미시로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항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네. 그러니까 포항에 올랐다고 해서 구미가 오르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연계성은 좀 떨어지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구미가 많이 올라서 또 경산도 좀 오르고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대구 북구를 넘어서 칠곡까지 넘어갔을 때 사실 구미에 영향이 올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위쪽에서 문경이나 김천이 올라서 구미에 영향을 줄 확률은 제로잖아요. 예. 구미 더 훨씬 적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전인데 너무 멀고 그래서 항상 구미가 흐름이 좀 빠르지 않는 것 같아요.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리상 갖고 있네요. 구미 아파트 대장이 현재 33평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포항이다. 네. 그러면 대장 아파트가 그 뭐 자이라는 친구가 그렇죠. 있으면 대장동에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한 5억 5천 정도. 그 정도? 네. 근데 실제 뭐 호가는 좀 더 나올 수도 더 있긴 나오죠. 하겠네요. 한 6억 넘게까지 나오죠. 포항 자이 이런 친구들 보면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뭐 5억 9천까지도 찍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호가상으로는 뭐 6억 5천까지도 그렇죠. 나오고 근데 어쨌든 5억 5천에서 6억 정도까지는 시세를 봐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러면은 한 그냥 깔끔하게 한 6억이라고 봐주자고요. 자 그럼 포항이 6억이다. 자 구미 대장 아파트는 그러면 좀 누굴까요? 구미 자체가 대장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어느 동이 최고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네, 약간 뾰족하게 여기가 대장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동은 이 동네로 좀 좋고 저 맞아요. 동은 저 동네 나름대로 조금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게 막 흩뿌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잖아요. 네, 도량, 여기 롯데캐슬. 우미 중학교, 도산 초등학교, 우미 여자 고등학교 여기에 있는 도량 롯데캐슬. 네, 이 친구가 현재 지금 뭐 4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긴 한데요. 실제 매매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4억 4, 5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네. 뭐 4억 5천, 6천, 3천 뭐 저측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좀 호가로는 뭐 8천까지도 보이긴 한데 한 대략 한 4억 5천 잡으면 얼추 뭐 그냥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 거래도 4억 3천 5백까지는 또 찍었고 네. 그래서 네. 4억 3천에서 한 5천 정도로 보면 네네네. 적정한 시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미의 대장이 호가든 뭐든 간에 실제 매매 가격이 현재 최고가가 얼마냐 그렇죠. 그게 4억 5천이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회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비교 대상으로 아까 포항을 봤는데 그냥 6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구미가 인구가 조금 적긴 한데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네.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30% 차이 나는 수준이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양산 대장이나 뭐 김해 대장 뭐 이런 데로 가도 다 6억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거기 인구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진주도 봤잖아요. 예. 준주 혁신도시도 뭐 거의 다 5억 5천에서 6억. 그게 지난주였단 말이죠. 네.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대장이 현재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인구가 더 작거든요. 네. 훨씬 작죠. 뭐 30만 초반 되나? 근데 예를 들어서 33평 여기 있으니까 이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호가를 감안하면 5억에서 6억 그렇죠. 실거래가도 5억 8천까지 찍었고 네. 어쨌든 얘도 거의 한 6억 지금 이제 왔다는 소리잖아요. 네, 6억이면 정상가라고 좀 볼 수 있죠. 야 진주는 대기업도 사실은 없는데 네. 그리고 옆에 뭐 인접한 도시가 뭐 창원 이런 거 있다곤 하지만 사실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네, 거리가 좀 멀죠. 예, 거리가 조금 뭐 1시간 이상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참 경상권에서 구미는 저렴하구나. 네.
그런 생각은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가격적 면에서는 고평가라고 볼 수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미에 대한 과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구미는 도대체 왜 지금 시세가 그 정도밖에 형성 안 되어 있는지, 경상북도에서 구미시를 한 10년 동안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왜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딱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요. 과거 이제 뭐 2009년발 부산발 상승이 2011년도쯤 됐을 때 구미에 왔다. 예. 이때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한번 싹 다 훑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한 2년 동안 이제 급등을 했죠. 쫙 올랐고 뭐 3년 가까이 꾸준히 올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은 게 2015년 봄이다. 2015년 봄이고 그 이후로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딱 5년 걸렸네요. 네, 딱 5년. 2020년 작년 5월달 그때 이제 최저점이었고 실제 이제 눈에 띄게끔 이제 온기가 오고 실제 상승을 딱 시작한 거는 사실 작년 말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불과 뭐 한 2, 3개월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요 정도 올라간 건 올랐다고 볼 수 없고 지금 그래프가 이제 싹 확 올라가고 있는 요 시점부터는 이제 상승장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비슷하죠. 과거 고점 그래프를 다 넘어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전세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2015년 5월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미분량이랑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볼 건데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구미잖아요. 네. 보면 2009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 미분양이 싹 사라지면서 그때 시세 상승을 분출했고 쫙 지금 녹색깔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2015년 됐을 때 그때 이제 과거 미분양이 정말 적었는데 조금 증가하긴 했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정체되면서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분양을 하면 할수록 소화를 못 미분양이 더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완전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하면 미분양이고 시세 다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미분양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이때부터 지금 되기 시작했죠. 이야. 19년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금 적재된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완벽하게 좀 많이 사라져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2020년 넘어가야 그래도 좀 확실히 많이 줄었구나. 네. 300세대까지 떨어지니까.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뭐 170세대 이 정도니까 네.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도래한 상황이고 네. 지금부터 분양을 한 거가 미분양만 안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충분히 그것만 소화시키면 근데 아마도 예상컨대 미분양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경쟁률이 좀 높거나 네. 또 분양권은 피가 막 붙거나 뭐 1억까지 붙거나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공급을 또 왠지 또 안 하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신기하게도 근데 매번 볼 때마다 느끼지만 맨날 똑같아 패턴이. 흐름하고 미분양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연계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급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입주 물량 좀 볼게요. 공급을 이제 얼만큼 많이 했었는지 경상북도에서 사실 주변에 아까 칠곡군까지 봐도 되긴 한데 일단 구미시가 먼저니까요. 구미시를 좀 보면 아까 2015년 봄이 이제 피크였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공급이 정말 적었잖아요. 예, 딱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2011년도부터 12, 13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네. 공급을 안 했었고 15년 되니까 이제 조금 공급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막 올라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당연히 꼬꾸라지겠죠. 미분양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은 적게 하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미분양이 소화된 게 20년 돼서 소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대부터는 미분양 없고 공급도 지금 딱 적정하고 지금 이제 올해 내년 뭐 그 이후에 공급 좀 있긴 하지만 입주할 게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단기간만 놓고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만 놓고 봤을 때 리스크가 없고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오늘 지금 2월 달에 지금 입주하는 게 뭐 하나 보이네요.
자, 2021년 문성 레이크 자이. 레이크 자이. 요 친구가 이제 900세대 이상 하나 들어오는 거 있고, 네. 요거 들어오고 나면 이때부터는 전세가 부르는 게 가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쭈르륵 하고, 그게 언제까지냐? 제가 봤을 때 2023년 10월 달까지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 빼고. 거의 2년 기간이 2년. 남은 거죠. 네, 2년 하고도 한 8개월 더 남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급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광산 프로그레스, 여기도 프로그레스가 있네. 광신 프로그레스. 이게 익산에도 프로그레스 안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라도 익산, 그쵸. 전라도 이거 브랜드잖아요. 광역시 그 브랜드고요. 강신 종합건설. 강주를 기반으로 한 건설사죠. 네. 원평동에. 네, 원평동에는 또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 이제 구미 아이파크 들어와야지. 네. 요거는 좀 남았고, 요건 좀 많이 남았죠. 피도 좀 많이 붙어 있고. 저기 그러면 광신 프로그레스가 그거 같은데요. 그 지주택으로 해가지고 서이스타이스에 갔던 게 저거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뒤에 이런 것들 뭐 확장 단지까지 좀 있고요. 그래서 공급이랑 미분양이랑 시세 변화가 거의 일치하다라는 거죠. 리스크 측면에서 확실히 앞으로 없다. 네.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보적인 곳이 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도량동에 구축하고 신축 하나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롯데캐슬이 하나 지금 뭐 대장인 거고, 네. 위협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산동읍, 뭐 형곡동, 네. 옥계동, 성정동 요런 곳까지는 좀 상품성도 괜찮고 대단지로 들어오면 뭐 사실 1등을 위협할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봉곡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나름 괜찮은 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쭉 가서 확실히 이제 확 끄이는 게 이제 인이동부터는 사실은 좀 확 수요가 좀 좀 많이 줄죠. 주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토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딱 비산동까지 요 동네들 중에서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 동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여기 이제 나온 거죠. 네. 도량 롯데캐슬이 지금 뭐 4억 2천에서 4억 5천까지 나와 있더라. 연식도 일단 새 거고, 그리고 브랜드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롯데다. 그리고 이제 산동읍은 이제 저기 확장 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깨 쪽 어깨에서 위에 있는 확장 단지. 네. 그 중에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그 중에서 그나마 또 가장 신축이고, 네. 뭐 세대 수도 지금 많고, 뭐 브랜드도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전망이 골프장 뷰도 나오고. 네, 나오고 네. 괜찮기도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 더 커요. 네. 그래서 매가는 높지만 평당가로 보면 조금 밀린다. 근데 뭐 이건 선호도가 좀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선호도가 봐요.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고만고만하다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형곡동에도 가면 이제 어울림 포레 뭐 이런 친구들 있고요. 네. 그리고 구미, 그러니까 어깨지구 쪽에 또 이제 중에스클라에서 에드힐스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정동에 가면 힐스테이트 성정, 요건 이제 좀 더 구도심으로 이제 가운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성 파크 자이 있고, 나머지 이제 주르륵 있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딱 지도에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 표만 봐서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보면서 좀.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동이 이렇게 마우스가 탁탁탁 되잖아요. 네. 구미역은 여기에 있다. 구미시청은 이쪽에 있더라. 근데 일자리는 또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도 있고 공단들이 이쪽에도 있고 지금 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장은 여기 구도심 내에서 그래도 좀 위치적으로 여기 원호동이랑 고아읍, 그다음에 봉곡이랑 그리고 여기 구도심, 여기 뭐 형고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가장 그냥 중심점에 있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가장 좀 중앙에 있는 네. 그곳이 이제 도량동이고, 거기에 롯데캐슬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봉곡동에 진짜 새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네. 사실 꼭 얘가 대장이 될 필요는 없어요. 네, 뺏길 수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여기에 만약에 이게 신축인데 브랜드에 정말 큰 거 들어왔다 하면 얘가 1등이 될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 형곡동에 만약에 똑같은 컨셉으로 크고 좋은 게 들어온다고 하면 또 얘가 또 1등이 네. 될 거고. 그래서 학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쪽이 먼저 형성돼 있고 해서 나름 또 괜찮고요. 또 형곡동도 괜찮고 봉곡동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시청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완전 신축은 아닌데 애매모호한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이제 2007년식 이런 친구들 푸르지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잖아요. 네. 원평동에 있는 이 원평 여기잖아요. 1구역과 2구역. 네. 그래서 1구역은 네. 지금 요 1구역은 이제 아이파크 아이파크 더샵. 더샵으로 분양을 한 상태고, 근데 아마 피가 한 1억 가까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쪽에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브랜드로 해서 또 2,000 몇백 세대가 또 들어오죠. 네. 그게 이제 원평 2구역이고, 옆에 나머지 3구역은 뭐 지주택으로 뭐 어쩌고 하고 있는 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죠. 이슈라고 볼 네.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경부 고속도로로 위로 막혀 있고 아래쪽은 또 철도로 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애매해요. 입지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다만 네, 이제 네. 상품성 입장에서는 대단지에 네. 뭐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그 이 상가 같은 거 많이 있는 곳을 정비하는 구역, 이 네 네. 가지 컨셉이 있는데 얘는 네 번째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역세권을 살리면서 여기를 같이 개발하자, 좀 약간 분위기 좀 바꿔주자,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대신에 좀 저렴하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이런 친구들이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청량리 개발 네. 막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갈 수도 있어. 또 천안에 따지면 천안역 음.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이런 곳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옆에 인근이 이제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네. 고층으로 해줘요. 아, 그럼 용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음. 그래서 뭐 그게 나중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층으로 이것도 42층이잖아요. 네. 그게 다 포인트거든요. 청량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딱 지어놓고 나면 일반 아파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으리으리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약간 리조트나 약간 이렇게 그런 건물이 있는 느낌. 근데 이게 만약에 세대수가 적은 게 아니라 1600세대, 옆에 2000세대 자이다. 근데 층이 42층. 그러면 이제 느낌이 또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구미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심이 이제 현곡 갔다가 여기 본곡 갔다가 여기 이제 도심 생활권 옛날부터 있었었고,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맨 처음부터 생각. 그 다음에 요쪽 동네도 또, 비산동이죠. 비산동에도 이제 뭐 또 밑에 일자리 있고. 강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돼 있고 뭐 롯데마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미동 쪽으로서 여기 기업들 조금 있고, 그래서 요 아래쪽은 사실은 인기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로 어깨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가 4단지고 요 위에는 4단지 확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는 요건데 여기에서 지금 대장은 요거 지금 평당가를 보면 알겠지만 요 중흥 S클래스 에두 힐스거든요. 네. 은근히 우미린이 많아. 여기 구미에. 구미에. 우미린도 많고 중흥도 조금 있고. 근데 음. 여기만 해도 지금 우미린 어깨 있죠. 우미린 더 스카이 또 있죠. 위로 올라가면 우미린 또 있을걸요. 센트럴 또 있고. 자기 중앙에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은근히 우미린이 많다라는 거. 근데 우미린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브랜드를. 뭐 자이, 뭐 레미아 이런 거랑은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중흥 S 클래스라고 싸우면 싸울만 하긴 하지. 네. 근데 약간 중흥 쪽에 거의 중흥이 요즘 많이 올랐죠. 조금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랐어요.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대장이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옆에 인프라들 상권들 다 가까우니까. 네. 지도상으로 보면 네, 동서남북으로 네, 네. 보면 대장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네. 오른쪽에 학교 있고 위에는 좀 공원 있고 네. 또 왼쪽에는 상권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스카이랑 그 옆에 이제 원래 기존 현진. 네, 원래 새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옥계 현진 이런 친구들 순으로 이제 세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감싸고 있는 친구들 순으로 돼 있다. 연식이 약간씩 차이 나거든요. 딱 고만고만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요 친구보다 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요것들이니까 연식이 더 새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2017년씩 16년 거의 16, 17, 19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대장은 사실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뭐 그래도 중 S클래스가 요즘 조금 더 인기니까 아주 조금 얘가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뭐 여기 골프장 뷰까지 나와주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평당가를 끌어올리겠죠. 네. 너희들은 뭐 그런 거 없잖아, 내려가면 너희는 공장 뷰잖아 이렇게 네. 하면서 나는 골프장 뷰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나 놓고 보면. 네. 왜냐면 전세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네. 매매가 조금 우위에 있고 근데 비슷하고 나머지 등수가 이렇게 매겨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동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네, 더 그래서 나왔어요. 봉곡, 형곡 그다음에 아까 지금 핫 도량물, 이슈가 되고 있는 원평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여기 구미역에서 이제 아까 아래쪽에 있던 이 동이 무슨 동이고? 송정동. 네. 송정동. 여기 힐스테이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이런 동하고 그다음에 옥계, 오케이. 그다음에 확장. 음.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들인데 신기하게도 좀 분산돼 있죠. 네, 확실히 구미는 좀 몰려 있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각각에 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역을 예를 들어 부산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부산에서 부산역이 제일 입지가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산역에도 맞은편에 가면은 옆에 뭐 이런 가게들 많아요. 있어요. 상점들 네. 많고 뭐 러시안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많거든요.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근데 그것들도 되게 역을 중심으로 이제 개선을 하면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주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좀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일자리 가까운 곳은 오른쪽 갈 거고 아닌 곳들은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까운 분들은 이쪽에 있을 거고 네. 뭐 아니면 또 위쪽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시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중요하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최근 한 6개월 정도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순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시세 변화는 상농업 아까 지금 이제 확장 단지. 왜냐면 거기가 신축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거기 다 신축이니까. 네. 그래서 평균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파트 단위로 보면 좀 다를 거예요. 다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 친구가 6개월 동안 얼마 올랐냐면 1억 3천. 1억 3천. 전세가 1억 1천. 예. 근데 이거는 조금 큰 평수 기준으로. 네, 39평. 39평. 왜냐면 그 정도 입지에 대장 정도 될 수 있는 녀석이면 39평도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또 옥계 현지빌도 대장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수요는 충분해요. 그리고 33평보다는 39평이 평당가가 저렴했을 거예요. 고르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6개월 전에 샀으면 벌써 수익률 160%. 62%. 네. 6개월 전에 샀으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실투 금액이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 더 하면 되니까 1억 1천이면 샀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옥계동에 있는 아까 봤죠 대장 바로 옆에 있던 네. 현진 에버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산동읍에 있는 건 전부 다 네. 그리고 옥계동에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어디에 와 있냐면 옥계와 확장이 시세를 조금 더 리드하고 있다. 신축 결론은 그 얘기는 신축 위주로 지금 좀 확실히 조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신축 많이 네. 모여 있는 곳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도량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44평도 치고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름 구미 대장인데 네. 니네만 갈 수는 없지. 지금 44평인데 지금 평당가가 1,100이에요. 가격은 저렴하고 전세가율도 지금 대략 뭐 63에서 한 70%까지 되니까 투자 금액이 30% 정도 있으면 되는데 매가가 뭐 거의 4억이니까 뭐 30%면 한 1억 초반이면 대부분 다 진행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동읍 그다음에 약간 형곡도 있죠. 형곡동에도 금호 올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워낙 뭐 입지가 좋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신축이라. 네, 뭐 평당 지금 1,250 뭐 이 정도면 뭐 여기도 무난하다 봐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통이 편한 뭐 이런 것들도 살짝 보이긴 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워낙 저렴해서 58평이 이제 좀 올라온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봉곡동 이편한 이런 것들도 봉곡동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지금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33평대보다는 더 큰 평수에서 움직임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도 팍팍 오르니까.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1억 정도로는 다 올랐어요. 근데도 평당가 1,100이라는 얘기면 1년 전, 6개월 전에는 얼마나 더 이 아파트 가격이 쌌다는 걸 지금 네네.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불과 한 6개월 뭐 그 전에는 대부분 다 평당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고 분양한 것들은 뭐 900만 원 이렇게 뭐 분양을 한 것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어쨌든 열심히 오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 가격의 퍼센테이지도 38%씩 오르고 45% 아파트 가격 대비 엄청 많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 대비 40%가 오르는 게 진짜 많이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적게 오른 것들은 아직 뭐 10%도 못 오른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구매하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량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세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충분히 있죠. 외지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실거주 거래량이 폭발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미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거래량이 말을 5년을 해주네요. 놓고 봤을 때 아무도 구미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아무도. 예, 특히 이걸 좀 심하게 서울 사람으로 해볼까요? 요랬던 거죠. 이런 것들은 좀 특이사항이야. 네. 이런 거는 좀 번외고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15년부터는 관심을 거의 주지도 않다가 예, 이런 분들은 원래 고향이 구미였어. 맞아요. 구미였다가 여차저차해서 그냥 부모님 거를 좀 대신 사줬거나 그런 아니면 확률이 직장 있고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여기 2020년 6월 달 그리고 12월, 11월, 12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이제 광역시를 더 좋아하니까 광역시를 많이 갔을 거고 소도시보다 대신 외지인들은 다르겠죠. 외지인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왔겠죠. 확실히 비중이 높네요. 탁 들어온 게 2019년 10월 달부터 눈에 확 띄거든요. 네. 아, 이때부터 좀 들어가다가 망설이는 사람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네. 아니다, 이건 일단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막 달려갔던 사람들 여기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작년 6월 달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도 정책 한번 나오니까 또 잠깐 주춤했다가 소각되고, 네. 또 이제 또 이사철이나 또 이제 전세가 귀해지는 시기가 또 오니까 바짝 들어가는 또 거죠. 지금 또 쫙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구미는 섬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로 보면 실거주 분들도 지금은 과거보다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분양권을 봤더니 피가 1억씩 있고 신축도 보니까 막 5천만 원 1억씩 막 올라 있고 네. 야 이거 왠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그럼 이제 확실히 받는 드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미를 동별로 조금 추이를 보면 이걸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흐름이 이렇게 지금 최근 3개월 평균 막 5천만 원씩 다 계속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확장 단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1순위로 오르는 곳은 가장 꾸준하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산동이 올랐으니까 딴 데 가는 것보다 산동은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곳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진짜 포인트네요.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아파트들 이제 대표 아파트들 보면 여기 딱 답이 거의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중 S 클래스 에코시티가 이게 이름도 에코시티야. 네. 에코시티 하면 저희는 전주가 좀 생각나죠. 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평균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구미에서 1억 정도면 그러면 한 달에 지금 3천만 원씩 뭐 이렇게 올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오른 거죠. 오른 거고 앞으로 입주 물량 리스크를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2023년 11월 달이 돼야 되거든요. 거의 2년 3년 2년 8개월 뒤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확장의 조금이랑 아까 그 원평 거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워낙 한 세대가 막 2,000세대씩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많아 보이지만 워낙 브랜드가 좋고 입지도 그냥 구도심에 어차피 이거는 개선하는 곳이고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하는 거고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친구 시세는 계속 올라가서 오히려 걔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의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렇죠. 공급도 뭐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뭐 지금까지의 대략 그냥 현상. 현재 구미의 현 상황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부에는 저희가 구미의 미래를 알아봐야죠. 네, 네. 미래를 알아봐야죠.